오늘은 기초 핵밀 입자물리학 그 13번째 13강입니다. 13강은 제가 그 파인만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가 그거를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그 자연에는 그 네 가지의 펀더멘탈한 그 forces 힘이 존재한다고 하는데 그 이제 강력, strong force, 그다음에 electromagnetic force, 전자기력, 그다음에 weak force, 그래서 양력, 그다음에 gravity, 그래서 중력, 이렇게 네 가지 힘이 작용한다고 합니다. 그거의 상대적인 세기를 보면 이제 strong interaction, 강력이라고 하는 거를 가장 그냥 한 1로 놓으면 그 일렉트로매그네틱 인터랙션은 전자기 상호작용은 그것보다 한 10의 마이너스 2승 100배 정도 혹은 뭐 1000배 정도쯤 좀 작은 거고, 그 다음에 위크 인터랙션은 그것보다 훨씬 더 작고 스트롱 인터랙션보다 훨씬 더 작은 10의 마이너스 13승 정도의 세기를 갖는다, 이렇게 우리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력은 너무너무 작아가지고 뭐 다른 거하고 비교도 안 되게 승수가 굉장히 작죠.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41승. 요게 이제 10의 뭐 13승, 10의 마이너스 41승 이런 것들은 아주 정확하게 측정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교재들마다 조금씩 그 차이가 납니다. 어떤 책은 그래비티가 뭐 10의 마이너스 뭐 38승 뭐 이런 식으로 쓴 책들도 있고 한데, 그런 차이들은 우리가 이제 그냥 아주 정확한 건 아니지만 오더로 따지면 이런 정도의 수준 차이가 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강력을 매개해주는 매개입자, 우리가 매개입자라고 했죠. 매개입자라고 하는 거를 영어로는 이제 mediator 이렇게 얘기하는데, 혹은 carrier, 힘의 force carrier 그래가지고 힘을 전달해주는 메신저 역할을 해주는 mediator는, 강력은 뭐라고 했죠? 글루온, 우리 글루온이라고 얘기했고, electromagnetic force, 전자기력은 광자, 포톤이 힘을 매개해주고, 그 다음에 weak force는 W 보존 혹은 G 보존, 이거 다 보존들입니다. 스피니 1인 보존 입자, 그러니까 W, 이거 약 보존이라고 하는데 weak 보존 그래가지고 W는 전하를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고 있는 놈이고, G는 뭐냐면 중성인 놈, 뉴트럴한 전하가 그 중성인 놈입니다. 그리고 gravity도 똑같이 이제 힘을 그 매개해주는 입자가 존재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발견이 된 건 아니지만 이제 그래비톤이다, 그거에 해당되는 게 힘을 매개해주는, 중력을 매개해주는 입자는 그래비톤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힘을 그 작용 범위를 보면, 강력은 스트롱 인터랙션은 그 힘은 제일 강력하지만 그 힘이 요 10의 마이 15승 메타가 뭐라고 했죠? 핵자죠, 핵자. 프로톤, 뭐 뉴트론, 그런 사이즈가 우리가 10의 마이 15승 메타인데, 그 사이즈 안에서만 강력이 작용을 하고 그걸 벗어나서는 강력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힘의 범위를 따지면 무지무지 작은 범위에서만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전자기력은 힘이 그렇게 뭐 강하진 않지만, 전자기력이 힘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죠. 그러니까는 R이 무한대로 거의 그 작용 범위는, 전자기력의 작용 범위는 중력과 마찬가지로 거의 작용 범위는 무한대까지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weak force는 그 강력보다 더 작은 범위, 굉장히 공간적으로는 굉장히 작은 범위, 10의 마이너스 15, 8승 메타 이내 안에서 그냥 붕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금방 빨리 그 프로세스가 일어나는, 그래서 굉장히 작용 범위는 굉장히 작다라는 걸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force라고 하는 힘이라는 말도 쓰고, 그 다음에 인터랙션이라고 하는 상호작용이라는 말도 쓸 겁니다. 그 force하고 interaction은 물리에서는 거의 같은 표현으로 씁니다. 상호작용이 있다는 얘기는 힘이 작용한다. 그래서 interaction은 is equal to force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파인만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걸, 그 유명한 파인만 과학자 파인만이 만든 파인만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입자들의 상호작용을 우리가 기술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A하고 B라고 하는 입자가 서로 꽝 충돌을 해가지고 C하고 D라는 입자를 딱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림으로 나타내주면 A하고 B가 이렇게 상호작용을 해서 여기서 꽝 충돌해서 요 지금 빨갛게 계란처럼 만들어 놓은 거는 뭐냐면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냥 블랙박스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블랙박스에서 어떤 일이 발생해서 마지막에 C하고 D가 나가는. 그리고 요게 화살표로 위쪽 방향으로 T라고 쓴 건 뭐냐면 시간이 그 이 프로세스가 경과하는데 타임이 위쪽으로 이렇게 흐르는 시간이 이렇게 위쪽으로 경과하는 거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은 그 예를 들면 초기 상태, 그 다음에 이 위쪽은 나중 상태. 그래서 화살표를 기준으로 해서 반응식을 쓰면 A 플러스 B는 반응 전에 A 플러스 B가 이제 반응을 해서 반응 후에 C하고 D가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걸 우리 반응식이라고 제가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지금 길게 화살표를 뻗은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그 실제 우리가 실험실에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입자, 그래서 그걸 리얼 파티클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제 입자를 그 파인만 다이어그램에서는 이제 화살표로 이렇게 나타내 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 블랙박스 안에서 A하고 B가 서로 상호작용을 할 텐데 그 상호작용을 하는 이 블랙박스 안에는 어떤 놈들이 들어가니까 그게 바로 그 우리 힘을 매개해주는 입자들 그 뭐 글루온이니 포톤이니 W 보전, G 보전 뭐 그 중력을 얘기하면 그래비톤 그 힘을 매개해주는 입자들이 이제 블랙박스 안에 들어갈 겁니다. 그죠? 그럼 이거를 이제 조금 더 그 블랙박스 안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그 블랙박스 안에 들어가는 미디에이터 매개 입자는 제가 이렇게 위글링 하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굴곡이 있는 라인으로 만들고 그런 놈을 그러니까 virtual particle 그래서 이거는 실제 입자는 그 실험적으로 디텍터로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입자가 리얼 파티클이고 그 다음에 이 virtual이라고 하는 건 가상 입자라고 하잖아요. virtual particle은 가상 입자인데 이놈은 실제 실험실에서 그놈 자체를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불확정성 원리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런 가상 입자가 막 무지마지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막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총체적으로 그냥 제가 그 virtual particle에서 가상 입자라고 하고 가상 입자의 가장 대표적인 게 힘을 매개해주는 그런 입자들이다. 실제 입자들도 여기서 생겼다 없어졌다 하긴 하지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얘를 갖다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걸 파인만 다이어그램으로 얘기하진 않고 이제 파인만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주면 시간이 이제 위쪽으로 경과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A하고 B가 이렇게 충돌을 해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떤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데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때 가상입자를 교환을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가상입자를 교환하는 걸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내주고 이렇게 연결해서 A라고 하는 입자가 들어와서 어떤 가상입자를 내보내고 그 다음에 이 입자가 B라는 입자가 이 가상입자를 받아가지고 A는 C로 이렇게 변하고 가상입자를 내보내고 C라고 하는 나중 상태로 변하고 뭐 B는 가상입자를 받아가지고 뭐 D라고 하는 나중 상태로 이렇게 변한다 이렇게 나타내주는 걸 파인만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서 A가 가상입자를 내보내고 B가 받는다고 했는데 그 순서는 예를 들면 여기서는 B가 내보내고 A가 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는 제가 일부러 해서 화살표를 그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방향이든지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블랙박스에 이런 거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게 블랙박스가 있고 A하고 B가 들어와서 C하고 D로 간다는 우리가 마지막 최종 정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고 똑같이 A하고 B가 들어와서 이거 서로 이제 A하고 B가 그 매개 입자를 교환을 해서 예를 들면 이 경우는 A가 C로 갔지만 이가 블랙박스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모르죠. 가능성을 다 모든 가능한 그 경우의 수를 다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예를 들면 이러한 상호작용을 해서 B라고 하는 입자가 C라고 하는 상태로 가고 A라고 하는 입자가 D라고 하는 상태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가능성도 존재하고 이러한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능성들을 다 고려해서 이 충돌 과정을 우리가 기술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상호작용 중에서 이제 먼저 전자기 상호작용, 전자기력, 그래서 electromagnetic interaction을 보면 electromagnetic interaction을 우리 공부하는 학문을 우리가 퀀텀 일렉트로다이내믹스에서 양자 전기역학 이렇게 해서 그 QE 여기 D를 그 약자를 써가지고 QED라고 하는데 이게 퀀텀 일렉트로 여기 이제 다이내믹스에서 양자 전기역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광자 전자기 상호작용을 그 연구를 주로 연구하는 학문을 우리가 이제 그 퀀텀 일렉트로 다이내믹스 양자 전기역학이라고 하고 그거를 나타내주는 그 전자기 상호작용을 나타내주는 가장 대표적인 파인만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시간은 위쪽으로 이렇게 흐르고 예를 들면 쿼크하고 렙톤이 다 관여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유쿼크가 어떤 매개 입자를 내보내고 유쿼크로 변하거나 혹은 일렉트론이 이렇게 그 매개 입자를 내보내고 일렉트론이 나중 상태로 가거나 이게 여기를 기준으로 하면 여기가 처음 상태가 나중 상태로 변하는데 상태가 변하는 거지 예를 들면 그 실체가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전자기 상호작용이다 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같은 전기 전하를 갖는 쿼크하고 쿼크 여기서 유쿼크하고 유쿼크가 같은 놈입니다. 같은 실체 혹은 일렉트론 그래서 렙톤 상호작용을 전기를 띤 쿼크 혹은 전기를 띤 렙톤인데 같은 전기 전하를 갖는 쿼크하고 쿼크 혹은 렙톤과 렙톤의 상호작용을 우리가 전자기 상호작용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제가 보여준 거는 처음 유쿼크가 나중 상태의 유쿼크로 가는 과정 혹은 여기에 디쿼크가 나중 상태의 디쿼크로 가는 과정 혹은 뭐 S쿼크가 S로 가는 과정 이게 다 같은 전하를 갖는 놈들끼리 가능하고 렙톤에서도 일렉트론이 일렉트론으로 가는 과정 뭐 이런 것들 파지트론이 양전하가 양전하로 가는 과정 뭐 뮤 마이너스가 뮤 마이너스로 가는 과정 그런 것들이 다 전자기 상호과정을 나타내주고 그 전자기 상호작용을 나타내주는 그 그림이 이러한 겁니다. 요건 이렇게 나타내주고 여기 점으로 나타낸 거를 보통 사람들이 이제 여기가 정점이다, vertex다 그래가지고 상호작용이 발생되는 지점이에요. 상호작용이 발생되는 지점을 vertex라고 하고 우리가 이제 거기에는 사실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여기에는 상호작용의 세기가 얼마나 될까 뭐 그런 것까지 우리가 다 여기서 파인만 다이어그램에서 고려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까지 제가 얘기하진 않을 테고 그리고 이제 이 상호작용을 매개해주는 입자는 뭔가요? 전자기 상호작용을 매개해주는 매개 입자 미디에이터는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포톤, 광자잖아요. 광자는 전하를 안 띠고 있죠. 광자는 그래서 전하를 띠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반응 전과 반응 후에는 항상 똑같은 놈이 돼야 된다 이랍니다. 전하로 유쿼크가 얘가 전하를 띠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쿼크가 S쿼크로 전자기 상호작용으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쿼크가 D쿼크로 가거나 그런 전자기 상호작용은 없어요. 왜냐하면 매개 입자가 그 charge neutral 전하를 띠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일렉트론이 파지트론으로 가면서 광자를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 일렉트론은 그냥 일렉트론으로 가는 거고 파지트론은 파지트론으로 양전하는 양전하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반응 전과 후에 전하는 이렇게 보존돼야 돼요. 반응 전과 후에 전하는 보존돼야 돼서 예를 들면 쿼크 레벨에서 보면 유쿼크하고 광자로 가거나 혹은 유쿼크가 광자를 내보내고 유쿼크로 가는 경우도 우리가 이 그림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유쿼크가 광자를 흡수해가지고 유쿼크로 가는 그러니까 이거는 유쿼크가 광자를 내보내고 유쿼크로 바뀌는 과정이고 요 놈은 유쿼크가 광자를 흡수해서 유쿼크로 가는 반응이고 그걸 다 그냥 하나의 그림으로 이 두 개가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요 놈이 광자가 지금 나중 상태에 있을 때는 화살표를 바깥으로 내보내면 되는 거고 이 놈이 초기 상태에 있으면 얘가 그 화살표가 들어가고 이 광자도 화살표를 이쪽 방향으로 해주면 이 정점, 볼텍스를 기준으로 해서 화살표가 안으로 들어오면 초기 조건
그 다음에 이제 바깥으로 나가면 나중 상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파인만 다이어그램을 다시 재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예, 조금 처음 생소하지만 그냥 그림을 해석하는 거니까 조금 더 곰곰이 생각해보면 되게 합리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그러면 이렇게 반응 전과 후에 전하는 항상 보존되는데 광자는 전하가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6허크가 전하가 보존되려면 6허크로밖에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자기 상호작용은 이제 이런 식으로 된다. 그 예를 들면 이제 6허크가 디쿼크로 간다. 그건 불가능하다고 했죠. 전하가 얘는 다르잖아요. 일렉트론이 일렉트론이 포톤을 내놓고 여기 양전하, 파지트론으로 간다. 이런 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전하가 바뀌는 프로세스는 전자기 상호작용이 아니다. 왜냐하면 광자는 전하를 옮겨주진 않기 때문에 이렇게 그 쿼크의 플레이버가 바뀌거나 렙톤의 종류가 바뀌는 프로세스는 전자기 상호작용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전자기 상호작용의 예 중에 이제 예를 들면 두 전자가 이렇게 있어요. 전자하고 일렉트론을 이렇게 가까이 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얘가 서로 청력이 작용하죠. 전기적인 청력이 작용합니다. 똑같은 전하끼리는 밀쳐내고 서로 다른 전하는 인력이 작용하는데 전자하고 전자의 상호작용을 나타내주는 거를 파인만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주면 이렇게 돼요. 시간이 위쪽으로 지나가면 일렉트론하고 일렉트론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전자에서 전기적인 전자기 상호작용은 빛을 교환하는 거잖아요. 포톤을. 그래서 이제 포톤을 이렇게 교환을 합니다. 포톤을 교환을 하고 이 전자는 포톤을 내보내면서 전자의 다른 상태로 이제 다른 나중 상태로 변하고 요 두 번째 전자도 포톤을 예를 들면 받아가지고 똑같은 전자지만 다른 에너지가 얘를 만약에 광자를 흡수했으면 에너지가 더 높은 상태로 가겠죠. 얘가 만약에 포톤을 잃었으면 에너지가 더 낮은 상태로 가는 거고 그렇게 상태가 여기는 초기 상태 E-가 서로 그 상호작용을 해서 나중 상태인 E-로 가는 프로세스 그걸 나타내 주는 게 여기 이제 쿠울롱 인터랙션 전자하고 전자 사이의 전기력을 나타내주는 전자기 상호작용을 나타내주는 반응식이 E-하고 E-는 나중 상태 E-로 가는 거고 같은 전하끼리는 청력이 작용하는 쿠울롱 리펄션 청력을 나타내주는 파인만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예를 갖다가 파인만 다이어그램을 살짝 돌려볼게요. 어떻게 돌리냐면 요 놈을 제가 이렇게 반시계 방향인 거예요. 반시계 방향으로 수직으로 90도만큼 돌려볼게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변하냐면 이렇게 변하겠죠. 얘가 이제 이놈이 아래로 내려가고 요 놈이 위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화살표로 보면 시간은 여전히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흐르는 그 과정이고 그림 자체가 90도 로테이션을 시켰더니 그림 자체를 해석하는 게 좀 달라져요. 어떻게 되냐 하면 시간이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얘는 지금 E-는 화살표가 거꾸로 됐죠. 시간에 대해서 전자가 시간에 지금 시간을 거슬러서 과거로 가는 거고 얘는 시간에 따라서 미래로 가는 그리고 어쨌거나 광자가 이렇게 방출이 되고 포톤이 다시 전자를 내보내고 여기 전자는 또 화살표가 또 들어오는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에 대해서 거꾸로 과거로 가는 지금 화살표가 두 개가 있습니다. 요 화살표하고 요 화살표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의 순방향으로 포워드 방향이라고 하는데 시간의 역방향, 과거로 가는 방향을 backward, 그 다음에 미래로 가는 방향을 forward라고 하면 이놈은 이거는 backward 화살표가 두 개가 있고 forward 화살표가 두 개가 있어요. 우리가 해석할 때는 시간에 거꾸로 가는 시간에 대해서 거꾸로 가는 건 좀 생소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가는 방향으로 화살표를 바꿔줄 수가 있어요. 바꿔주면 요놈 파란색으로 거꾸로 가는 거는 내가 빨간색으로 순방향으로 forward 방향으로 가는 걸 바꿔줄 수 있는데 대신에 그 입자가 일렉트론이 시간을 거슬러서
과거로 간다는 거는 그거의 반입자가 그 미래로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다. 그래서 일렉트론이 시간에 대해서 거꾸로 가는 거는 파지트론이 시간을 그에 대해서 미래로 가는 걸로 바꿔줄 수가 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일렉트론이 그 시간에 대해서 backward로, time에 대해서 backward로 가는 거는 거꾸로 파지트론이 반입자가 일렉트론의 반입자 엔티파리클인 파지트론이 시간에 대해서 포워드 방향으로 가는 걸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응식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 반응은 어떻게 되냐면 파지트론, 일렉트론하고 파지트론, 전자하고 양전자가 서로 꽝 충돌을 해가지고 빛을 냅니다. 포톤을 만들고, 이 포톤이 다시 가면서 일렉트론하고 파지트론을 내보내는, 전자하고 양전자를 만드는 그런 프로세스예요. 그러니까는 여기 다시 한번 제가 이걸 정리를 하면, electron going backward in time, 일렉트론 시간에 대해서 거꾸로 가는 전자는 시간에 대해서 앞으로 가는 그거의 반입자 양전자하고 똑같은 거다. 그래서 E minus going backward in time is equal to E plus going forward in time.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모든 입자와 반입자는 요 벌텍스 정점을 기준으로 해서 시간에 대해서 순방향으로 가는 걸로 다 해석하고 싶으면 이제 이런 식으로 다 해석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반응식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E 마이너스 더하기 E 플러스는 여기 나중 상태가 초기 상태가 E 마이너스 E 플러스는 나중 상태가 또 E 마이너스 E 플러스로 가고, 그 중간에 화살표가 일종의 매개 입자가 이제 관여하는 거죠. 그 매개 입자가 뭐냐면 포톤입니다. 포톤. 그죠? 그러니까 포톤이 이제 관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과정은 뭐냐면, 여기는 전자하고 전자가 상호작용을 하는데, 같은 입자이기 때문에 쿠울롱 리펄션, 청력이 작용하지만, 여기는 입자하고 반입자, 파리클, 엔티파리클이 상호작용하니까 일렉트론, 파지트론이 상호작용을 하면 어떻게 했죠? 반대보의 전하는 서로 밀쳐내는 청력이 작용하나요? 아니죠. 인력이, 어트랙션이 작용하죠. 그래서 이 프로세스는 뭐냐면 쿠울롱 어트랙션이 됩니다. 쿠울롱 어트랙션. 그래가지고 얘는 전기적인 청력, 쿠울롱 청력과 쿠울롱 인력이 작용하는 프로세스를 이렇게 파인만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요거는 이 그림을 이렇게 지금 그 반시계 방향으로 90도를 돌렸지만, 제가 요 놈을 가지고 또 변형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 오른쪽에 있는 놈을 화살표를 바꿔주는 거예요. 180도 바꿔주면 그래서 이런 관계식을 우리가 이제 크로싱 시메트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크로싱 시메트리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전자 하나를 화살표를 기준으로 해서 좌변으로 이렇게 넘겨주면 그게 E 플러스, E 마이너스가 초기 상태로 넘어가면 E 플러스로 넘어가고, 여기 있는 놈을 이제 나중 상태로 보내면 E 마이너스가 다시 E 플러스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반응식이 이제 이게 좌변, left hand side, right hand side라고 하면, left hand side에 있는 놈을 right hand side로 보내주면 파리클이 엔티파리클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right hand side에 있는 놈도 left hand side로 바뀌면 파리클이 엔티파리클로 바뀌는 거예요. 이 두 놈을 서로 이렇게 싹 교환해주면서 이게 E 플러스로 바뀐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 관계식을 우리가 크로싱 시메트리, 좌변에 있는 놈하고 우변에 있는 놈을 싹 바꿔주는 그런 연산을 우리가 크로싱 시메트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 말씀드렸듯이 이 프로세스에서 왼쪽에 있는 놈은 가만히 두고, 오른쪽에 있는 놈만 요 놈하고 요 놈을 그린 화살표 에로하고 블랙 에로를 바꿔주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린이 밑으로 블랙이 위로, 그죠? 이런 프로세스도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E 플러스는 벌텍스 안으로 들어가고, 요 놈은 벌텍스에서 나가는 거니까 요 놈을 안쪽으로 집어넣어 줄 수도 있는데, 안쪽으로 집어넣어 준다는 얘기는 E 마이너스가 벌텍스에서 나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는 뭐냐면 E 플러스가 벌텍스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하고 같은 과정이다. 그리고 여기서도
E-가 요 벌텍스를 향해서 들어오는 프로세스는 거꾸로 화살표를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E 플러스가 벌텍스에서 나가는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그래서 요 지금 블랙하고 블루 라인이 두 개의 그 레드 라인으로 우리가 해석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E 플러스가 E 플러스 똑같은 프로세스예요. 똑같은 프로세스를 요것도 요거를 나타내 줄 수 있고, 요것도 요거를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E 플러스가 E 플러스로 가는 거는 요 다이어그램만 고려해 주면 안 되고, 요것도 함께 고려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줄 때는 요 이러한 프로세스도 가능하고 이러한 프로세스도 가능한 게 E 플러스가 going into E 플러스 이렇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주어진 파인만 그림은 어떤 반응을 나타낸 것인가, 이런 얘기인데, 여기는 두 개가 이제 요 시간에 따라서 시간 안쪽, 그러니까 요 지금 요 프로세스가 초기 상태고 여기가 이제 나중 상태예요. 그리고 E-는 요 벌텍스 안으로 들어가니까 괜찮은데, 요 프로세스는 E-가 예를 들면 이거는 뭐냐면 광자를 내보내고 포톤을 에미트하고, 그 다음에 E-가 이제 다시 여기에서 그 E-를 거꾸로 시간에서 거꾸로 지금 보낸 거잖아요. 시간에서 이 벌텍스에서 나가는 거니까 시간에 대해서 백워드로 가는 건 어떻게 된다고요? 그거의 반입자가 시간에 대해서 포워드로 가는 거하고 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이렇게 시간에 대해서 포워드로 가는 어떤 놈? 엔타이 파리클, 파지트론, E 플러스가 들어가는 거하고 같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는 뭐냐면 반응식이 뭐냐면 E-하고 E 플러스가 나중 상태, 포톤과 두 개의 포톤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그걸 우리가 현대 물리 할 때 마던 피직스 같은 데서 우리가 이제 그 페어 어닐레이션, 쌍소멸이라고 했죠. E 플러스 E 마이너스 전자 양전자가 꽝 충돌을 하면, 전자하고 양전자가 꽝 충돌하면 두 개의 광자를 내보내는 프로세스를 파인만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주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선 광자가 나갔기 때문에 이 자리에 광자가 들어갈 수는 없죠. 여기에 광자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익스터널이고 사실 이 안에 있는 놈은 뭐냐면 이 놈은 그 일종의 가상 전자에 해당되는 가상 virtual particle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놈을 실질적으로 실험에서 관측은 못하고 이 놈만 관측을 할 수 있어요. 그 바깥에 나가는 놈, 요거 그런 건 다 리얼이니까 이런 놈은 관측이 가능합니다. 전자기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E-가 E 플러스로 변하면 안 된다. 광자를 내보내고 다시 E-로 가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그림은 뭐냐면 거꾸로 지금 뒤집어 놨네요. 이 그림은 뭐냐면 두 개의 포톤이 꽝 충돌을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죠? 얘는 볼텍스를 중심으로 E-가 화살표 안으로 들어오죠. 이놈은 시간에 대해서 백워드로 가는 놈이기 때문에 시간에 대해서 포워드로 순방향으로 가게 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놈이 E 플러스가 시간에서 요 벌텍스에서 나가는 걸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죠? 포톤 더하기 포톤이 E 플러스 E 마이너스하고 E 플러스를 만들어주는 이 화살표를 바꿔준 그림이죠. 화살표를 거꾸로 바꿔준 그림. 그래서 광자하고 광자가 충돌해서 전자하고 일렉트론 파지트론을 크리에이션하는, 만드는 과정, 그걸 우리가 페어 크리에이션, 그래서 쌍생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쌍생성이라고 얘기를 해서 쌍소멸 과정과 쌍생성, 페어 어닐레이션, 페어 크리에이션을 만드는 그 파인만 다이어그램은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이 파인만 다이어그램 이 그림을 그려놓으면 이게 페어 어닐레이션, 이게 페어 크리에이션이구나 라고 우리가 이제 금방금방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림은 뭐죠? 이 그림은 그래도 그림이 다행히 다 화살표가 다 그 시간에서 순방향으로 가니까 얘는 우리가 뭐 변형시킬 필요 없네요. 이거는 뭐냐면 일렉트론하고 포톤이
반응을 해서 나중 상태 일렉트론하고 포톤을 만드는. 그래서 얘는 일렉트론하고 포톤이 반응해서 일렉트론하고 포톤을 만드는 과정이 뭐죠? 전자가 하나가 있는데 전자에 광자가 꽝 와가지고 쾅 충돌해서 이 전자가 되튀고 포톤이 나가는 과정. 그게 뭐냐면 컴프톤 스캐터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컴프톤 스캐터링. 그래서 이러한 프로세스를 우리가 컴프톤 스캐터링을 나타내주는 그 컴프톤 산란을 나타내주는 그림을 파인만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주면 이렇게 되고, 예를 들면 이 안에 여기서 그 교환되는 입자가 뭘까라고 우리가 블랙박스로 만들어 놓으면 여기에는 당연히 이게 광자가 나가기 때문에 요 처음에 들어오는 놈하고 나가는 놈의 실체가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는 E 마이너스가 이렇게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쪽에 뭐 다른 놈이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안에는 당연히 E 마이너스가 교환이 되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블랙박스 안에 들어가는 것 중에 가장 간단하게 들어가는 것들을 나타내 주고 있는 거고, 사실 이 안이 더 복잡하게 반응할 수도 있는데 그 복잡하게 반응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우리 수준에서는 공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트롱 인터랙션, 강상호작용은 뭐냐면, 강상호작용을 나타내주는 걸 우리가 이제 퀀텀 크로모다이내믹스, 양자 색깔역학 혹은 양자 색소역학이라고 했죠. 강상호작용은 뭐냐면 항상 색깔, 우리 쿼크가 강력이라고 하는 게 쿼크하고 쿼크를 묶어주는 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쿼크하고 쿼크를 묶어주는 힘으로 그 매개 입자는 뭐냐면, 강상호작용을 매개해주는 입자는 글루온이고, 요것도 이제 전자기 상호작용처럼 6쿼크가 글루온을 내보내고 혹은 글루온을 흡수해서 다시 다른 6쿼크로 가는 과정인데, 이런 과정에는 반드시 칼라가 우리가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이게 힘을 우리가 그 칼라라고 하는 걸 도입하지 않으면 우리가 강입자가 결합 속박되어 있는 걸 우리가 해석해 줄 수 없다고 했죠. 강입자의 속박 상태를 나타내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칼라가 들어야 되고, 속박 상태를 나타내 주는 힘이 강력이고 그 강력을 매개해 주는 입자가 글루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블루의 6쿼크가 글루온을 내보내고 레드의 6쿼크로 바뀔 수가 있는데, 이때는 이제 글루온하고 칼라는 서로 보존돼야 되기 때문에, 칼라가 보존되려면, 예를 들면 칼라만 보면 처음에 블루라고 하는 6쿼크가 있었는데 레드 6쿼크로 내가 바뀌었어. 그러면 칼라가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칼라가 보존돼야 되는데, 오른쪽에 B가 하나 있어야 되겠죠? 오른쪽에는 B가 하나 있어야 되고 왼쪽에 R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R을 지워줘야 돼. 지워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엔티 컬러를 주면 되죠. 그래서 글루온은 뭐냐면 BR바가 돼야지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칼라가 보존됩니다. 그죠? 그래서 글루온의 칼라는 BR바가 되는 거예요. 6쿼크는 쿼크들은 칼라를 하나만 가지고 있지만 글루온은 칼라가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bicolor 이렇게 얘기해요. 글루온 is bicolor. 두 개의 칼라를 가지고 있어야지 칼라 인터랙션이 됩니다. 이런 걸 우리가 그래서 강력, 스트롱 인터랙션은 결국은 뭐냐면 칼라 인터랙션이다. 색깔이 막 변하는 인터랙션을 우리가 이제 강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강력을 매개해주는 게 글루온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쿼크를 싱글 쿼크 상태를 볼 수가 없다고 한 게 뭐냐면, 쿼크가 칼라가 있기 때문에 칼라가 있는 놈은 혼자서 단일 입자로 발견될 수가 없고, 단일 입자로 발견되려면 칼라 뉴트럴 돼야 된다. 흰색 칼라에 대해서는 무색이 돼야 되는데, 쿼크 자체는 칼라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를 딱 끄집어서 볼 수 없다고 했죠. 그걸 우리가 쿼크 컨파인먼트, 쿼크의 구속, 쿼크의 속박,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은 뭐냐면은, 우리가 뉴트론 중성자가 있는 중성자가 쿼크 성분이 UDD 이렇게 된다고 했죠. UDD라고 하는 중성자에 내가 충분한 에너지, 막 광자를 이렇게 에너지가 광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에너지를 막 줘가지고 이놈을 잡아 당겨가지고 내가 싱글 쿼크를 이렇게 보고 싶어. U 쿼크, D 쿼크로 따로따로 분리가 안 될까? 결론은 안 된다고 했어요. 왜 안 되냐면,
요 놈을 막 에너지를 줘가지고 막 당기면 글루원이 이제 쿼크하고 쿼크 사이에 글루원이 강력이 작용해서 강력이 막 버티다가 도저히 못 버티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강력이 입자 쌍을 만들어내요. 쿼크 엔티쿼크 쌍을 이렇게 만들어내요. 쿼크 엔티쿼크 쌍을 이렇게 만들어내면서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 글루원이 D쿼크하고 U바라고 하는 거하고 딱 붙고 그 다음에 나머지 U쿼크가 이쪽에 가서 딱 붙어가지고 뉴트론을 충분한 에너지를 줘가지고 막 이걸 쿼크를 분리해내려고 했더니 그렇게는 안 되고 이러한 강입자 쌍 이게 베리온하고 메존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프로세스에서 에너지를 주면 뉴트론이 UUD라고 하는 프로톤과 U바D라고 하는 파이 마이너스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U쿼크, D쿼크 따로따로 못 만든다. 그게 싱글 쿼크를 만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강력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confinement다. 싱글 쿼크를 볼 수 없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그 약상호작용을 weak interaction이라고 하는데 약상호작용을 매개해주는 입자는 양력이 되겠죠. 약 보존이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약상호작용은 뭐냐면 내가 그 태어날 때는 강상호작용으로 입자가 생성되니까 사람이 만들어지니까 강력에 의해서 생성이 되지만 우리가 죽을 때는 부패하잖아요. 부패라고 하는 게 디케이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영어로는 디케이라고 하고 그 모든 디케이가 거의 대부분의 디케이가 양력에 의해서 죽습니다. 죽을 때는 양력으로 죽고 생길 때는 강력으로 생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디케이 할 때의 과정이 약상호작용 혹은 양력, weak interaction 혹은 weak force가 작용한다고 하는데 이때는 이제 쿼크나 렙톤 종류가 반응 전과 후에 바뀌어요. 예를 들면 D쿼크가 U쿼크로 바뀌면서 W 보존을 내보내는 프로세스. D쿼크가 W 보존을 내보내고 U쿼크로 바뀌고 쿼크의 종류가 바뀌었잖아요. 그런 건 이제 보통 양력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D쿼크는 전기 전하가 얼마죠? 마이너스 3분의 1. U쿼크는 거꾸로 되네요. U쿼크는 플러스 3분의 2, D쿼크는 마이너스 3분의 1. 그죠? 그러면은 얘가 먼저 시작한 거니까 쿼크 반응 전과 후에는 항상 전하는 보존돼야 되니까 이놈은 W 마이너스 요 위가 전하가 마이너스 1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하가 보존되니까 반응 전에는 3분의 1짜리가 마이너스 1짜리하고 3분의 2짜리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반응 전과 후에 전하가 다 보존되죠. 요렇게 W-라고 하는 W-, 이게 거꾸로 U가 D로 가면 W 플러스로 바뀌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charged current, 전하가 있는 그 약보존으로 붕괴가 될 수도 있고, 전하가 없는 놈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D쿼크가 S쿼크로 바뀔 때는 D쿼크도 전기전하가 마이너스 3분의 1, S쿼크도 전기전하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이때는 그 나가는 약보존에 전하가 없어야 되죠. 그럴 때는 이제 중성인 G보존이 나가면 됩니다. 이럴 때는 이제 전기전하가 마이너스 3분의 1짜리가 마이너스 3분의 1짜리로 가려면 중성인 그 뉴트럴인 G보존을 내보내면서 우리가 약붕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는 이제 쿼크의 종류가 다 바뀌어. D에서 U로, D에서 S로. 그 쿼크의 종류가 바뀌면 이거는 그 위크 인터랙션에 해당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위크 인터랙션은 항상 중성미자가 뉴트리노라고 하는 중성미자가 관여를 합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뉴트리노가 볼 수 없는 그 쿼크 레벨에서만 봤지만 실제 약상호작용은 헤드론 강입자 레벨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중성자가 쿼크 성분이 UDD인 중성자가 프로톤으로 바뀌어요. 프로톤으로 바뀔 수 있는데 그게 양력에 의해서 약상호작용에 의해서 우리가 베타 붕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UDD가 UUD로 바뀌는데 D쿼크는 D쿼크로 여기 있는 U쿼크는 U쿼크로 가는데 여기에 있는 하나의 D쿼크가 U쿼크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D가 U로 바뀌려면
W-를 내보내고 D가 W-를 내보내고 U로 바뀝니다. 그래서 프로톤이 만들어지고 이 W-는 약보전은 오래 못 살아가지고 다시 요것보다 가벼운 렙톤 페어로 붕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붕괴가 한 번 더 일어나요. 그래서 일렉트론하고 일렉트론 뉴트리노 이거는 렙톤 넘버가 보존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 렙톤 넘버가 마이너스 1이면 이쪽에서 나타나는 렙톤은 플러스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NT 뉴트리노가 돼야 돼요. NT 일렉트론 뉴트리노가 되는. 그래서 이렇게 되는 프로세스가 바로 우리가 베타 붕괴를 그 헤드론 레벨로 강입자 레벨로 쓰면 뉴트론이 프로톤과 일렉트론, 그러니까 초기 상태가 프로톤하고 일렉트론 뉴트리노바로 바뀌는데 그 바뀌는 세세한 과정은 D쿼크가 U쿼크로 변하는 W를 내보내면서 W-를 내보내면서 U쿼크로 변하는 과정이 꼭 포함된다. 그래서 그게 약상호작용이 포함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사실 반응식에 숨어 있는 파인만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그걸 굉장히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그림은 렙톤의 약상호작용에 대한 파인만 다이어그램인데 이 파인만 다이어그램으로부터 이 질문이네요. 알맞은 매개 입자와 반응식을 적어보시오 그랬어요. 예를 들면 첫 번째 그림은 뭐냐면 뮤 마이너스하고 일렉트론 뉴트리노가 꽝 반응을 해가지고 뮤원 뉴트리노하고 일렉트론을 내보내는 프로세스죠. 그러면은 여기서 뮤 마이너스가 중성미자로 뮤원 뉴트리노로 바뀔 때는 전하가 보존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약분계예요. 그러니까 뉴트리노가 관여하는 과정은 약상호작용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는 W나 Z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전하가 뮤 마이너스니까 나가는 놈의 전하도 마이너스를 갖는 놈이 되니까 W 플러스냐 W 마이너스냐 Z 제로냐 Z냐 이렇게 그 질문을 하면 당연히 여기는 W 마이너스가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W 마이너스가 나와서 W 마이너스가 다시 뮤 일렉트론 뉴트리노하고 반응을 해서 이렇게 일렉트론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응식을 쓰면 이게 초기 상태 뮤 마이너스하고 뮤 일렉트론 뉴트리노가 반응해서 이게 나중 상태 이 중간 과정은 이제 블랙박스니까 이건 얘기 안 해도 되고 최종 상태만 적어주면 그게 반응식이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하고 뮤원 뉴트리노로 만드는 과정을 파인만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이렇게 된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쭉 가면 이게 초기 상태가 뮤 마이너스고 나중 상태는 3개 입자가 만들어진 거예요. 3개 입자. 여기는 2개 입자가 반응을 해서 나중 상태가 2개 입자가 됐는데 여기 처음 상태는 그 하나의 입자고 나중 상태가 3개 입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림 1번 그림하고 2번 그림의 차이는 제가 1번 그림에서 일렉트론 뉴트리노를 거꾸로 그냥 화살표를 이쪽으로 갖다 붙인 거예요. 그쵸? 이 화살표를 그림만 옮겼을 뿐인데 반응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화살표만 옮겼을 뿐인데 반응식이 완전히 달라졌고 이 경우는 얘를 갖다가 거꾸로 올려놨어 일렉트론 뉴트리노라고 써놨는데 요게 볼텍스 정점을 중심으로 요 놈은 나가는 거라서 괜찮은데 얘는 그 들어오는 놈이니까 시간에 대해서 백워드로 들어오는 놈이죠. 시간에 대해서 백워드로 들어오는 놈은 거꾸로 우리가 화살표를 바깥으로 내보낼 수가 있다고 했죠. 바깥으로 내보낼 때는 어떤 입자? 엔티파리클, 반입자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거꾸로 만들어 놓게 되면 이 경우도 당연히 교환되는 입자는 W-가 될 테고 여기서 반응식은 뭐냐 하면 나중 상태가 일렉트론 뉴트리노가 아니라 그거에 엔티파리클로 써야 된다 이랍니다. 엔티 일렉트론 뉴트리노라고 우리가 반응식을 써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뮤 마이너스가 나가는 일렉트론, 나가는 뮤원 뉴트리노, 그다음에 들어오는 일렉트론 뉴트리노가 아니라 화살표를 바깥으로 내보내는 좀 나가는 상태가 되면 그놈이 뭐냐면 일렉트론 뉴트리노가 된다. 엔티 일렉트론 뉴트리노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반응은 이 그림하고 이 그림의 차이는 여기에 원래 이 반응식에서 요 뉴트리노를 화살표 좌변에 있는 뉴트리노를 일렉트론 뉴트리노를 우변으로 보내줄 때는 반입자로 보내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응식으로는 이게 오른쪽으로 갈 때는 NT 파리클로 가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반응식 좌변에서 우변으로 갈 때 어떻게 입자들이 바뀌는지 이제 그거를 그림상으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려주고 반응식은 이제 그렇게 그려주고 또 다른 그래프는 뭐냐면 지금 뮤온 뉴트리노하고 뮤온 이거는 지금 이거는 쉬운 거네요. 일렉트론 뉴트리노하고 일렉트론 뉴트리노로 그냥 바뀌는 거네. 똑같은 놈이 똑같은 상태로 가니까 요때 그 중성미자가 관여하니까 당연히 약보전이 들어가야 되고 요 경우에 요 안에 그 빨간 점선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보존은 어떤 거죠? W 플러스, W 마이너스. 여기는 그 뮤온 뉴트리노로 가니까 전하가 보존되는 거죠. 여기는 전하가 있는 놈이 들어오면 안 돼요. 여기서는 뭐가 들어와야 돼요? 어떤 입자가 교환될까? 전하가 없는 놈이 교환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죠? 그러니까 얘는 Z 보존이 교환돼야 된다. 그리고 반응식은 E 뮤온 뉴트리노는 E 뮤온 뉴트리노로 가는 프로세스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강입자가 붕괴할 때는 강입자가 붕괴할 때는 뭐 다 약붕괴만 되는 건 아니고 강입자가 그 강력으로 붕괴가 될 수도 있고 양력으로 붕괴가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델타 베리언인데 델타 지로는 쿼크 성분이 UUD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 이제 질량이 작은 프로톤으로 델타가 프로톤과 파이 마이너스로 붕괴되는 프로세스를 보면 붕괴되는 과정이 델타 지로가 UDD라고 하는 쿼크 성분이 UUD라고 하는 프로톤과 그 다음에 U바디라고 하는 파이온으로 붕괴가 될 때는 델타가 이제 프로톤으로 붕괴가 될 때는 UDD니까 두 개는 같은 거죠. 그러니까 U는 U로, 그 다음에 D는 D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D라고 하는 쿼크가 U라고 하는 쿼크로 바뀌니까 이게 바뀔 때는 어떤 과정이 들어간다 그랬죠? 우리가 플레이버가 바뀌면 약붕괴가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그 얘기를 했죠. 그래서 D가 U로 바뀌면서 W-를 내보내겠네. 그리고 W-가 그리고 이제 그 D하고 U라고 하는 놈으로 D하고 U라고 하는 D가 나가고 여기 U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U바가 나간다는 거예요. U바. W-가 D하고 U바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입자가 들어와서 최종적으로는 마이너스 입자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파이 마이너스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프로세스가 가능합니다. 자연히. 그래서 W-가 D하고 U바를 만드는 그런 프로세스는 이렇게 약상호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도 있고 여기 제가 이렇게 용수철처럼 만든 거는 쿼크하고 쿼크 사이에는 글루온이 작용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글루온을 한번 그려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도 글루온을 그릴 수가 있고 여기도 글루온을 놓을 수가 있고 글루온을 뭐 U하고 이쪽 U하고 이렇게 길게 용수철을 뭐 여러 군데다 그려놓을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만 제가 딸랑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는 글루온 교환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붕괴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프로톤하고 파이 마이너스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고 약상호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도 있고 또 강력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강상호작용을 통해서 UDD가 U는 U로 D는 D로 가는데 이 D가 곧바로 약붕괴를 하면 W를 내면서 U로 갈 수도 있지만 이 D라고 하는 쿼크가 그 글루온을 내보내고 글루온을 내보낼 때는 글루온은 전하가 없으니까 D가 글루온을 내보내고 그냥 나중 상태의 D로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글루온이 다시 U 쿼크하고 이 화살표로 U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화살표 이 벌텍스로 시간에 대해서 거꾸로 들어오는 놈은 시간을 포워드 방향으로 만들어주려면 U 바가 나간다. 글루온이
유커크하고 유유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했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 프로세스는 유하고 유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까 그림상으로 제가 살짝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글루원이 버티고 버티다가 유유바 이런 걸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죠? 페어를 만들어내는 걸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주면 이런 식으로 sorry 이런 식으로 글루원이 유유바를 만들어내는 걸 이제 그림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내 준 거예요. 그러니까 화살표를 이렇게 들어가고 그래서 여기에서 만들어진 파이온은 사실 글루원에 의한 강력에 의해서 이 파이온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고 강상호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약상호작용에 의해서 파이온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강입자가 이렇게 붕괴가 될 때는 강력에 의한 붕괴도 가능하고 양력에 의한 붕괴도 가능하다. 그래서 파인만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놓으면 이 프로세스가 일어나는 확률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데 무지무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너무너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파인만이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인만 다이어그램을 갑자기 봐가지고 생소할 수 있지만 그래도 입자 물리를 할 때는 파인만 다이어그램이 뭔가라는 게 많이 다뤄지기 때문에 한번 제가 맛보기로 보여드린 겁니다. 그럼 제가 요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